안녕하세요, 구피아놀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수입 준비하고 뭐 이런 것 사료부터 해서 다른 것까지 이렇게 수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바쁘네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매일 찍고 싶은데 매일 찍을 시간적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루 건너 하루씩 찍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도 지금 현재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인데 지금 유튜브를 찍고 빨리 들어가서 또 자야겠죠. 제가 앞전에는 치어 바늘골이 오는 이유와 여러분들에게 그 바늘골이가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유어 사이즈 때 바늘골이 오는 이유와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어 사이즈 때도 제가 바늘꼬리가 여기에서 온 게 개체가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찍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은데요. 지금 이쪽에는 바늘꼬리 온 개체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도라 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도라 사료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공장 내에서 원활하게 빨리빨리 수급이 돼야 되는데 블랙은 이미 한 10일 전에 이미 도착을 해서 판도라 측에 있는데 아직 골드가 다 만들어지지 않아서 도착을 아직 안 했던 상황인데요. 지금 골드도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 사료에 대한 게 광우병에 대한 그 서류가 필요를 해요. 근데 그 광우병에 대한 서류도 마찬가지로 판도라 측에서 그 검사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보내줘야 돼요. 아직 그 작업도 아직 안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쯤이면 한국으로 발송을 해줄 수 있다라고 메시지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바로 판도라 측에서 한국으로 발송을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선입금 예약 판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어 바늘꼬리가 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급여를 하실 때 사료 양 조절을 상당히 잘 하셔야 돼요. 사료뿐만이 아니라 브라인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여과기 쪽에 붙어요. 그렇게 되면 비린내가 이제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움직임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전에 제가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데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얘네가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 상태에서 또 사료를 주면은 얘네가 이미 데미지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잖아요. 몸이 아파. 밥 먹으라고 밥을 줘. 먹나요? 안 먹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데미지를 이미 먹고 있는 상태. 몸에 얘네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이 별로 안 좋고 둔하다. 그리고 공중에 떠 있다. 뭐 바닥에 너무 갈라앉아 있다. 뭐 스펀지 밑에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뭔가 데미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온도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물이 깨질라고 이제 징조를 보인다든가 물이 이미 깨졌거나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먹이로 인해서 물이 깨져서 바늘꼬리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물이 깨졌기 때문에 세균에 의한 감염이다 라고 보시면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하는 방법은 환수를 거의 한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환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여과기들은 싹 청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미리 받아 넣었던 거를 투입을 하신 후에 항생제를 어느 정도 약간만 투입을 하시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아니라 천천히 돌아오기 때문에 물이 이미 샘물이 들어갔고 환경 변화가 이미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약물 투여까지 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진 않아요. 근데 서서히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는 얘네들 급여를 하루 정도는 굶기시고 그 다음날 먹이 반응을 조금만 주시고 먹이 반응을 보신 후에 그리고 나서 조금씩 차츰차츰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얘네가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번져서 이미 꼬리가 다 녹거나 아니면은 이제 피 맺힘이 이제 생겼다든가 아니면 꼬리를 완전히 접어서 완전히 다 녹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칼럼나리스로 바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은 빨리 물고기를 빼서
채집통이나 이런 데 큰 다른 어항에다가 투입을 하셔서 약물 치료를 하시고, 이 어항은 바로 락스로 이용을 해서 세척을 깨끗하게 완전 리셋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 채집통에서 이제 약물 투여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치어 그때 고칠 때 마냥 채집통 2개를 놓고 얘네가 됐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가 됐다 그러면 이쪽 채집통으로 옮겼다가 다시 그 다음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면은 다시 이쪽 어항에서 또 약물 치료를 하고, 이쪽 어항은 다시 쇠물을 또 받아서 이쪽으로 구피를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낫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럼나리스로 번지게 되고 하면은 이게 이 어항에서만 문제가 돼서 이 어항만 전멸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옆에 또 어항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튀어서 옆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쪽 어항도 전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치를 하고 빨리빨리 케어를 해서 낫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얘네들 움직임이 상태가 조금이라도 둔한 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스펀지 청소하시고 50% 이상 환수를 하신 후에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 굶기시면 얘네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유어 사이즈 때 또 바늘꼬리가 오는 이유가, 얘네가 쇼크를 먹었을 때 이제 바늘꼬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쇼크를 먹었을 때 바늘꼬리가 오기 전에 먼저 보이는 게 등핀이 먼저 접힌 후에, 그리고 나서 꼬리 쪽이 이제 서서히 접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핀이 조금이라도 접히는 것 같다라고 보이시면 얘네가 이미 쇼크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를 먹고 있다라는 거는 다시 물이 잘 잡힌 어항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은 얘네들은 등핀이 접힌 것들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금방 회복이 되니까, 암수 분리를 할 때 특히 환경변화, 암수 분리를 하잖아요. 그럼 환경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제가 구피는 환경 적응에 상당히 잘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 적응을 상당히 잘한다. 단 급격한 환경 변화에는 얘네가 견디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수 분리를 할 때 얘네들 구피를 넣어서 새 어항에다가 암수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루 정도는 굶기시고 처음에 구피를 입양해서 키우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해서 암수 분리를 해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얘네가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갭을 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등핀이 살짝 접게 되는 경우가, 쇼크로 인해서 환수를 하실 때 여러분들 히터기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물을 받아 놓잖아요. 물을 받아 놓은 어항에 히터기를 써서 이 어항 내 온도와 여기 지금 받아 놓은 물하고 온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어항 내에는 히터기를 써서 여러분들이 25도에서 뭐 적정 온도 27도까지 세팅을 해서 이 온도에 맞췄어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뭐 물 받아 놓은 물이 조금 더 온도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크게 차이도 못 느끼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온도에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네가 데미지를 안 먹기 때문에 이거 온도 때문에 그렇다 라고 판단이 좀 더딜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받아놓은 물들이 보통 대개 온도가 20도에서 22도 정도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히터기를 쓰기 때문에 그 어항 온도는 26도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 어항의 물을 한 20% 정도 환수를 하시는데 이 물을 넣었다. 그럼 찬물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얘네가 등핀을 살짝 접게 됩니다. 아니면 막 튀어다니겠죠? 이게 온도 쇼크로 인해서 오는 변화에서 오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을 받아 놓으실 때는 히터기를 같이 쓰셔서 같은 온도에 맞춰서 환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받아 놓은 물이 한 1도나 2도 정도 높은 온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낮은 온도, 1도나 2도 정도 낮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쇼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오는 이제 바늘꼬리나, 아니면 얘네가 환경 적응이 안 돼서 오는 바늘꼬리, 그리고
온도 쇼크로 인해서 오는 바늘꼬리의 경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암수 분리를 해서 환경 변화가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밥을 주면은 얘네가 잘 안 먹기 때문에 또 물이 깨져서 또 균이 또 금방 급속도로 이렇게 번식을 해서 굽힌 몸에 달라붙으면 바로 이제 바늘꼬리로 오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니까 바늘꼬리가 오면은 흡충이 붙어서 걔네가 갈고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적게 만든다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6월 때 이제 암수 분리를 해서 바늘꼬리가 오는 경우랑 환경 변화, 그리고 이제 온도 쇼크, 그리고 세균에 의한 거, 이제 물이 깨져서 조치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가 암수 분리를 해서 어항에 놓잖아요. 근데 등핀을 살짝 접었어. 그러면은 물이 잡힌 어항에 다시 넣어주면은 얘네들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늘꼬리가 오면은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뭘 실수를 했지? 내가 뭘 했지? 요것만 찾으시면 조치하는 거는 그 반대로 하면 되니까 찾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영상만 한 10초짜리 이런 거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되묻습니다. 지금 이 물이 새 물이냐, 아니면 기존에 계속 썼던 물이냐, 물이 잡혔던 물이냐, 아니면 사료를 많이 급여를 하지 않았냐, 사료가 밑에 깔리질 않았냐, 여과기 청소 같은 경우는 했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거를 미리 캐치를 해서 제가 역추적을 하는 경우에요. 역추적을 해서 이게 이렇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말을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치어나 유어 이제 바늘꼬리가 왔을 때 조치하는 요령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 전화번호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 구피한 울자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하고 쇼핑몰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우측 상단에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 정보란 클릭하시면 저희 카페에 오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거 클릭만 하시면 저희 카페로 바로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구피한 울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